일요일로 시작하는 빚과 소비입니다. 일요일 학원도 이제 안 다닌다는데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을 제가 아니죠.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과외도 캔슬될 것 같아서 미리 1일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를 찾다가 팝업 스토어 전시장 세팅 알바에 지원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채택되어 오늘도 부지런히 준비 중입니다. 이런 알바는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개인용으로 하나 준비해 가면 좋겠죠? 또 이런 곳은 가방 수납장이 락커처럼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싼 가방보다는 편하게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핸드폰 말고는 카드 지갑만 가볍게 챙기고 텀블러에 마실 물도 준비해 가면 좋아요. 에너지샷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커피도 따로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돈 벌러 알바 가는 건데 커피 값으로 또 돈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주 듬직한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담고 2번 내린 에스프레소를 넣어줍니다. 물은 일단 넣지 않을게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정수기 물을 조금 타면 되니까요. 집에서 물까지 넣어가면 나중에 얼음이 녹으면서 커피가 너무 맹맹해지거든요. 점심으로는 샌드위치랑 미리 만들어둔 볶음밥도 챙겨갑니다. 이런 건 전자레인지 없이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특히 볶음밥은 갓 만들었을 때보다 한번 식혀두면 냄새가 덜 나서 밖에 가져가기 훨씬 좋습니다. 이런 알바는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가서 현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기다리려고요. 날이 너무 더워서 양산을 챙겼는데 챙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고가 물품들이 많아서 가방은 밖에 있는 대기실에 두고 핸드폰도 놓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말 장갑이랑 마스크만 착용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이름을 확인했고 나갈 때는 간단한 몸수색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다들 밖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챙겨온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혼자 조용히 먹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각자만의 거리를 유지한 채 1시간 동안 조용히 쉬었습니다. 알바 끝. 은근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팀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어벤져스처럼 척척 움직였습니다. 해피 월요일. 오늘은 양배추 볶음 2개를 챙겨갑니다. 점심이랑 저녁이에요. 이렇게라도 챙겨가야 밖에서 뭐 안 사먹고 버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지갑도 안 열고 삼성페이도 안 쓰는 걸로 해볼게요. 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도시락 수저통도 구매했는데요. 구성 좀 보세요. 수저, 포크, 젓가락, 나이프, 스테인리스 빨대 2개, 빨대솔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너무 알찬 구성 아닌가요? 저는 2개 샀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포크만 필요하니 딱 필요한 것만 가볍게 챙겨봅니다. 짐은 줄일수록 좋으니까요. 집에 딱 하나 남아있던 액상 커피를 얼음 가득한 텀블러에 부어줍니다. 카페인 중독은 아니지만 쓰디쓴 커피 한 모금이면 월요일 잠이 확 깨거든요. 한 방울도 포기할 수 없죠. 끝까지 탈탈 털어봅니다. 오, 라지 사이즈가 텀블러에 딱 맞네요. 이런 완벽한 용량 괜히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오전 업무를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뭘 샀어요. 너무 저렴한데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이 꽤 있어서 진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 먹고 15분 파워냅. 오후를 버티려면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낮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달콤한 꿀잠의 세계를 모르신다니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하루 종일 열일하고 과외까지 끝냈는데요. 어머님께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주셨어요. 저 오늘 완전 호강했잖아요. 살짝 알딸딸해서 잠시 걸으며 술 기운을 좀 빼고 다시 사무실 청소하러 갑니다. 본업, 과외, 부업까지 알차게 마무리한 흔치 않은 월요일.
피곤했지만 완벽해요. 월요일이 너무 완벽했던 탓일까요? 화요일 아침은 기분이 살짝 꽝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너무 무거웠어요. 어제 늦게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도시락을 못 챙겨서 오늘은 샌드위치를 빠르게 만들어 봅니다. 딸기잼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 맛인데. 근데 못 참죠.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오늘 화요일 무지출 성공입니다.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은 날입니다. 이런 하루가 쌓여야 카드값도 줄고 빚도 진짜로 줄어드는 거겠죠. 요즘은 제 돈으로 커피를 사 마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품권이 있을 때만 쓰고 따로 커피 값으로 나가는 돈은 확실히 줄었어요. 심지어 누가 사준다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답례로 커피를 사야 하니까요. 요즘 커피나 간식 사는 돈이 점점 더 아깝게 느껴지고 있어요. 한 잔에 몇천 원이라도 그게 쌓이면 카드값이 되고 또 빚이 되는 걸 이제 너무 잘 아니까요. 오늘 회사에서 미팅 때 남은 커피를 저에게 하나 주셨는데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괜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남은 커피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도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쯤은 기분 좋게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빚을 갚는 동안에도 마음까지 가난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돈은 아꼈지만 마음에 대해 조금 생각해본 하루였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체력이 조금 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업의 과외에 청소 알바까지 하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생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두근두근 언박싱 타임. 선물은 샤넬 선크림이었어요. 발림성도 정말 부드럽고 눈시림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잘 쓰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을 아껴야 하는 시기라 그런지 이렇게 필요한 걸 선물로 받으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잘 쓰겠습니다. 생일이 좋구나. 과외하러 왔습니다. 저녁으로 챙겨온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덥기도 하고 모기도 날아다니고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아파트 공원에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요. 요즘은 영어 공부도 다시 제대로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독해 능력 책, 문법 책, 글쓰기 책 이렇게 3권 정도 사서 따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영어로는 부사, 형용사 같은 개념을 아는데 이걸 한국어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제가 아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건 또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참에 한글 문법 용어도 다시 정리하고 저도 같이 공부해 보려고요. 그리고 요즘 부업을 하면서 교통비도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교통비로만 벌써 21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K패스가 많이 도움은 되지만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돌리기에는 과외 수입이 아직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청소 알바도 용역 제공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애매한 것 같고요. 어떻게 기록하고 아끼고 구조를 잡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과외가 끝났으니 이제 다시 청소하러 떠나봅니다. 솔직히 몸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통장은 저를 청소 현장으로 보내고 있네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더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합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날이나 과외가 취소돼서 시간이 애매하게 뜨는 날에는 밤 9시쯤 가서 청소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미션 컴플릿입니다. 집에 일찍 왔으니 내일 도시락을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메뉴는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제가 워낙 자주 만들어서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 먼저 싱싱한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토마토를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는 항상 토마토가 있는데요. 어른 4명이 같이 사는 집이다 보니 냉장고가 늘 꽉꽉 차 있어요.
아마 넣을 자리가 없어서 상온에 두셨던 것 같은데 덕분에 후숙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토마토 계란 볶음 맛있게 나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참 제철 과일을 생각해보니 이제 슬슬 복숭아가 나와야 할 때 아닌가요? 벌써 나왔나? 복숭아 킬러라서 여름만 기다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털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씻을 때는 장갑을 꼭 껴야 하지만 그래도 말랑복숭아, 딱복숭아, 신비복숭아까지 저는 복숭아라면 다 좋아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지하철 과일 가게를 한 번 더 유심히 봐야겠어요. 요즘 금액대는 어떤지, 지금 제철 과일은 뭐가 나와 있는지, 맛있는 건 먹고 싶지만 가격 체크는 필수입니다. 빚 갚는 사람에게 제철 과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비 고민이니까요. 아, 그런데 올리브유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요. 꼭 절약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상하게 뭔가 하나씩 떨어지고 재구매할 타이밍이 돌아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올리브유도 좋은 기름이라 하나 새로 사두고 싶긴 한데 지금은 일단 집에 있는 것부터 써보기로 합니다. 뭘 또 사나요? 분명 집 어딘가를 찾아보면 예전에 사두고 잊고 있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가 하나쯤은 나올 거예요. 요즘 제 절약 방식은 단순합니다. 없으면 바로 사기보다 일단 집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기. 생각보다 제가 잊고 있던 물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소비 버튼 누르기 전에 집안 재고부터 먼저 털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하니 도시락 만들기를 시작해봅니다. 먼저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아줄게요. 토마토는 익히면 단맛도 올라오고 계란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케첩을 조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대만 친구가 토마토 계란 볶음을 만들어줬을 때 케첩을 살짝 넣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간단한 도시락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맛을 바꿔보면 재밌어요. 도시락 통에 담고 밤새 식혀볼게요. 내일 점심값 지켰으니 미리 절약도 성공입니다. 두려운 수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과외 하나에 청소 3군데까지 부업만 4개 뛰는 날이에요. 듣기만 해도 살짝 아찔하죠? 요즘 충분히 못 쉬어서 그런지 종아리도 당기고 발목도 살짝 뻐근합니다. 이제 관리 좀 해라. 그래서 창고에 넣어둔 다리 마사지기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루가 길어서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커피를 1리터씩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물 대신 가볍게 마실 녹차를 준비해봅니다. 카페인은 조금 챙기고 수분도 챙기고 커피 값은 아끼는 선택. 너무 더워서 옷도 최대한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아직 반바지까지는 조금 오바인가 싶은데 문제는 회사는 너무 춥고 청소할 때는 또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걸로 입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평택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미군 오빠가 PX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과외하러 왔습니다. 원래 격주였던 수업인데 감사하게도 매주 와달라고 다시 요청해 주셨어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체력 싸움이에요. 다리야, 조금만 더 버텨줘. 집에 갑니다. 눈알이 뽑힐 것처럼 피곤하고 졸음이 확 몰려와요. 체력 완전 방전입니다. 흰 잠을 잘 못 잤어요. 피로가 제대로 누적된 느낌입니다.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계속 침대에 붙어 있는 느낌 아시죠? 출근은 해야 하니까 미리 만들어둔 도시락을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점심시간에 영어회화 수업이 있어서 점심 도시락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엄청 스케줄이 피곤한 날은 아니라서 운동 겸 과외가 끝나면 사무실 청소하는 곳까지 걸어가 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 컨디션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요즘 재정관리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절약은 단순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요.
저는 원래도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꼭 필요한 것만 산 건 아니더라고요. 싸다고 사두고 필요할 것 같아서 쟁여두고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또 사두고 재정 관리를 시작하고 보니 집에 쌓여 있는 물건들도 결국 다 돈이었어요. 주말에 시간이 틈틈이 생기면 화장대랑 창고 정리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사놓고 잊고 있던 생필품이 어딘가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로션이나 바디크림 같은 건 선물로 받았거나 대량 주문해둔 게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미리 사두는 게 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안 쓰고 쌓아두면 그것도 결국 돈이 묶이는 일이더라고요. 회사 도착했습니다. 일단 챙겨온 도시락부터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냉장고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 냉장고 테트리스 시작입니다. 조금 밀고 조금 세우고 살짝 돌려넣고 드디어 도시락 들어갈 공간을 겨우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도시락 바가 꽤 있습니다. 다들 뭘 싸우셨는지 살짝 구경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은근히 제일 재밌어요. 점심시간 과외는 분식집에서 진행합니다. 묵은지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먹으러 왔어요. 과외라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영어로 수다 떠는 시간이라 오히려 즐거운 시간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로 근처 공원을 좀 돌다가 회사로 돌아갈게요. 오후 근무를 하다가 체력이 급격히 방전돼서 홍삼이랑 큐어백을 챙겨 먹었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하루를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더 어릴 때는 이런 걸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못 느꼈거든요. 아, 이게 필요한 나이가 됐구나. 멀티비타민이나 영양제보다 이런 액상 타입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참, 이런 피로회복제는 종로 대형 약국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가격 비교는 필수입니다. 보통 하나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인데 같은 개수여도 훨씬 저렴해요. 회사가 곧 이전할 예정이라 공사 중인 새 공간에 잠깐 와봤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계속 나와 오래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괜찮아 보였어요. 회사 분들과 같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조금 사봤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아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 후 과외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회사랑 걸어서 10분 거리라 지금은 동선이 정말 최고예요. 이사 가면 달라지겠지만 이 가까움에 감사해 봅니다. 요즘 유명 투자자들이 말하는 돈의 원칙을 제 생활에 맞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한 것처럼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건 크게 잃지 않는 것이고 찰리 먼거가 말한 것처럼 좋은 결과는 오래 버틸 수 있을 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오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타가 오기 전에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지금의 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 청소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걸레질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고 바닥에 남아있는 먼지도 한 번 더 닦아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유리문도 추가로 닦아드렸어요. 겉으로는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쌓이면 공간이 조금 더 깔끔해지는 것 같거든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휴, 드디어 하루 끝. 이제 호다닥 집으로 가서 씻고 바로 잘게요. 오늘의 저는 완전 방전입니다. 으아,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 부업이 4개나 있어요. 아침부터 벌써 힘든데 나 오늘 어떡하죠? 본업은 별일 없이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집에 남아있던 자투리 도시락을 다 챙겨왔어요. 퇴근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저녁은 지하철 안에 있는 저의 최애 떡볶이 집으로 정했어요. 금요일에 부업 4개 뛰는 날이라 오늘은 빠르고 맛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렸더니 비가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말까지 다 젖었어요. 이번 주 지출은 105,840원,
부업 수입은 56만 8,184원, 남은 46만 2,344원은 대출 상환에 보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